먼저 각각의 그릇에 과자를 담습니다. 그리곤 뜨겁게 끓인 물을 부어 과자를 불리는데요. 딱딱했던 과자가 물에 불어 눅눅해지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 푹 퍼진 과자를 절구통에 넣어 곱게 찢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물에 불린 과자를 곱게 찧어내면 오늘 식탁에 올라갈 요리 하나가 완성된다는데요. 모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딸 민주 씨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도 홀로 떨어진 산 아래 외딴지. 이곳에 무성한 소문을 몰고 다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러고 눈만 이러고 조금 이러고 요 앞까지 타게 이렇게. 얼굴도 못 보죠. 너무 천여로 우청 붙고 있어요. 여름에 엄청 더워도 이놈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겨울 잠바 입고요 둘러 쓰고. 늘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려 입은 탓에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7년째 장소 불문, 계절 불문. 같은 모습이다 보니 여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한참을 기다린 끝에 외출에 나선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마주한 여자의 차림새는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코까지 끌어당겨 잠근 지퍼 때문에 눈만 겨우 조금 내놓은 겁니다. 벗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말을 건네도 이렇게 싸거든 보여? 어? 이렇게 싸거든 보여? 남자요, 여자요? 묵묵부답.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기만 한다는 여자. 정말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고민 끝에 말을 건네보기로 했는데요. 서울 MB 특종에서 왔는데 잠깐 저희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감쌌어요. 이렇게 얼굴을 잠깐 이렇게 내려서. 그거는요. 네? 조금만 얇게 대답할 마음이 없다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여자. 이대로 돌아서야 하는 걸까 망설이던 그때 다시 여자가 외출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온 몸을 감싼 외투에 눈만 빼꼼 내놓은 모습. 얼굴은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엄마, 엄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씩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엄마의 허락을 받고 여자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그 순간 돌아나온 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는 길로 그대로 가. 훔차단 말이오 참. 애기야. 그렇게 좀 얼굴을 조금 내놓으란 게 그래서 이런 잡아. 일단은 손이 너무 차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지퍼를 내릴 수 없다는 여자. 그녀에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17년째 얼굴을 가린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실례합니다. 우린 무엇이든 돕고 싶었습니다. 예, 서울 MB 특종에서 나왔는데 예, 그러세요. 어머니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요. 야, 아 잠깐만. 그렇게 들여보내 사람을. 아 저희가 나쁜 사람 아니고 잠깐 우리 얘기 좀 나눠서. 이리 와봐봐. 문 닫으실 참. 네? 문이요? 빨리 문 닫아. 문이요? 깜빡 잊어버렸다. 잘 이쪽으로 해서 딱 마셔줘. 네? 바람 불어. 바람이요? 이쪽으로 하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나스가 좀 안 맞았어. 안 이쪽으로 맞았어. 좀 밀려. 바깥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방문을 꼭 맞춰 닫고서야 안심이 되는 듯 외투를 벗기 시작하는 여자. 헌데 서서히 드러나는 여자의 얼굴은 예상과는 달리 평범한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마르긴 했지만 얼굴을 감춰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언제부터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여튼 비용 나는 손 아픈 손이 몸이 추우니까 아 건강 때문이라는 겁니다. 옷을 이렇게 입었어도 추워서 벌벌 떨고. 야, 옷을 몇 개나 입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열 개씩 옷을 입고 다녀요.
꽁꽁 싸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건데요. 옷을 많이 입어서 보기는 뚱뚱해 보여도 속살은 말랐습니다. 큰 키에 옷을 껴입고도 몸무게는 겨우 38kg. 그러다 보니 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밥 준비할게요. 그런 딸을 위해 엄마는 늘 마음이 바쁩니다. 지나치게 마른 딸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최상의 메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과자가 보입니다. 이 많은 과자들은 뭐예요? 그래? 다 이거 다 우리 민주가 먹는다는 게 이 과자들이 바로 여자의 주식이라는 건데요. 나름의 조리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찌야 되고, 이것도 찌야 되고, 이것도 찌야 되고, 이것도 이제 자주로는 안 먹어도 한 번씩 먹어요. 이것도. 먼저 각각의 그릇에 과자를 담습니다. 그리곤 뜨겁게 끓인 물을 부어 과자를 불리는데요. 그렇게 3, 4분. 딱딱했던 과자가 물에 불어 눅눅해지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 푹 퍼진 과자를 절구통에 넣어 곱게 찢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물에 불린 과자를 곱게 찧어내면 오늘 식탁에 올라갈 요리 하나가 완성된다는데요. 아 이거를 또 이제 흔들려야지. 안 흔들면은 과자 맛이 섞이지 않도록 절구통을 세척해 가며 그냥 그렇게 싹 잡고. 양파 맛 과자부터 새우 맛 과자, 감자 맛 과자까지 내가 어리게 이런 거 치면 좀 부드러. 10여 가지 과자들을 자그마치 1시간 동안 불리고 찢기를 반복해야만 드디어 완성되는 엄마표 13첩 과자 반상. 그러자 딸 민주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때는 아랫방으로 가요. 그 아랫방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저는 하여튼 문만 열면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의 추위도 그녀에겐 온몸이 어는 듯한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게 담요를 뒤집어 써야만 주방으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약하디 약한 딸에게 엄마가 차려주는 한 끼 식사가 곱게 찌은 13가지 과자라니 황당하기만 한데요. 모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딸 민주 씨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 조금 더 편하니까. 고기 같은 거 그런 거는 갈아도 힘들어요. 고기며 채소 등 갖가지 몸에 좋은 음식들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는 데다 한날 그전에 119를 뭐한 달에 한 2손 해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가고 그랬어라.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먹다가 이렇게 나보다 좀 찌어서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찌어서 준 게 이러고 지금 당한 병원에는 안 가고 그래도 이러고 쪼가서 먹고 이러고 저기 해. 찢지 않은 음식은 아예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찌은 과자였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난관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엔 과자를 찔 때 생긴 손톱만한 덩어리가 걱정인 모양입니다. 이 부분. 찌어서 먹으라는 게. 뜨거운 물에 불린 데다 절구에 찢기까지 한 과자 덩어리가 대체 왜 걱정인 건지 의아한 것도 잠시 엄마, 저안 뜯고 싶어. 과자가 목에 걸린 듯 고통스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여자. 천천히. 걱정했던 과자 덩어리가 목에 걸려 아예 넘어가질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게 손톱만한 과자 덩어리를 삼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민주 씨. 이제 하도 힘이 드니까 소를 빽빽 지르면 진짜 보는 가슴이 아파요. 딸마다 전쟁이에요. 손톱만한 과자 덩어리에도 기진맥진 진을 빼다 보니 먼저 수고해. 식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민주 씨. 죽겠어. 딸마다. 제대로 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말라가는 딸을 보는 엄마도 매 순간 피가 말라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데요.
누구보다 괴로운 건 민주 씨 자신입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17년 전. 일을 하던 공장에서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저녁에 배가 고파서 그 간식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찬 우유였어요. 추운 데다가 찬 우유를 먹은 데다가 근데 그때는 뭐 이제 건강했을 때니까 그냥 벅벅벅 마셨어요. 정확하게 새벽 2시. 체한 거예요. 이제 그게 먹은 게 전부 다 공장에서 우유 먹은 거, 빵 먹은 거, 추운 데서 먹은 거. 근데 그 뒤로는 거의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 다 토해. 휴식 시간에 먹은 빵과 우유가 체해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민주 씨. 위 세척을 하고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다는데요. 문제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체하고 개원하는 탓에 몸무게가 29kg까지 빠지며 삶을 위협받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런 딸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엄마가 과자를 찌어 먹이기 시작하며 다시 살이 조금 붓기 시작했다는 민주 씨.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변비약인데 제가 그냥은 변을 못 봐요. 콩알만한 변비약을 삼키는데도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이유라도 알아야 방법을 찾을 텐데 검사란 검사는 다 받아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당한테 구도를 다니면 구도는데 얼마인지 한 번 가서 하러 오면 800까지 주고 해봤어 내가 구설. 그럼 구설 몇 번인 줄 알아요? 하도 애터인 게. 그렇게 17년 여자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고통스러운 하루를 견디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엄마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엄만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몸, 통증이 심해지는 허리며 다리에 물리치료라도 받으면 좀 나을까 치료를 받는 도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알았어 가게. 아 간다고 가. 응 알았어. 아 간다. 알았어 갈게. 무슨 일인지 딸 민주 씨가 잔뜩 화가 난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한테 전화한 게 바쁜 게 가야서 근데 못 오건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치료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 그런데 아 왜 인자요? 아따. 아니 엄마 나 매일 먹는 밥때 알잖아. 네, 알았어, 이제 오늘 해줄게. 앱에 있어요 앱에. 아니 아니 해줄게. 엄마가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해. 형님 해줄게 이제 금방 해. 밥좀 아니 해줄게. 엄마는 건강하니까 그래, 아무 때나 알았어, 드셔도 되지만은 나는 딱 하루에 한 끼 그거 딱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맨날 뭐 근데 하루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360일 하는데 다음엔 안 얘기를 그러다. 하고 가셔야지. 알았어 다음엔 안 그럴게. 얼른 이제 밥. 아따 그래도 제가 물리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왔단 게 지금. 아이고 징하다 징해. 어제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일까 식사 시간인 11시만 기다렸는데 계란은 진짜 부드럽게 쪄줘야 돼. 오늘 진짜 부드럽게 쪄줘야 돼. 이거 다시 담아요. 식사 시간이 지나 예민해졌다는 민주 씨. 미안한 마음에 엄마도 서둘러 음식을 만드는데요. 오늘만큼은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민주 씨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과자 이름까지 꼼꼼히 써주는 엄마. 글쎄도 내가 쓸지 몰라. 그래서 이거 쓰다가 그냥 글도 배웠어요. 쓰다 본 게 이제 이놈 이름 자꾸 쓰고 쭉 쓰다 보니. 그 덕에 정성 가득한 엄마표 과자 밥상이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민주 씨가 갑자기 장갑을 낍니다. 아이스크림 이제 꺼내야 되는데 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꺼내는데요. 이것이 민주 씨가 즐겨 먹는 에피타이저랍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과자보다 더 삼키기 쉬운 탓에 허기진 배를 달랠 때 특효라는데요. 더 쉽고 부드럽게 삼키기 위한 비법도 있답니다. 아이스크림 한 입에 뜨거운 물 한 숟가락.
아이스크림은 입안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잖아요. 그럼 얘만 먹으면 차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절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떡이 들어있어서 못 먹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버려 또. 버리는 게 더 많죠 먹는 것보다. 예? 떡을 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은 내가 굵으니까 못 먹고 이 부분만. 그렇다 보니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데요. 그렇게 목넘김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물로 일단 목을 달랜 후 이제 본격적인 메인 메뉴인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한 입 가득 이렇게 잘 먹다가도 아무리 식욕이 당기더라도 같은 과자는 예외 없이 한 번만 먹는다는 거. 이유가 있답니다. 만약에 이게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해버려 이제. 그다음에 그 제품 못 먹어. 이건데. 그런 딸을 위해 엄마는 하루에 최소 10가지 이상의 과자를 찌어줍니다. 그래야 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민주 씨도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 노력해보지만 또 뭔가가 목에 걸린 듯 삼키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만 쌓여가는데요. 귤 하나 먹어볼래? 안 먹던 거? 시원해? 혹시나 귤을 먹으면 입맛이 좀 돌까 서둘러 귤을 빻아주는 엄마. 아니야. 먹던 거. 민주 씨도 용기를 내 한 입 먹어보는데요. 삼키지도 못하고 금방 뱉어버리는 민주 씨. 비닐이야 비닐이. 껍질 때문에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껍질을 까갖고 알맹이만 쏙 빼갖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먹어 이거? 그렇게 4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난 민주 씨의 식사. 내 죄다 내한테 잘못해서 내가 이러고 당한다 그러고만 하고 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부모는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오후 3시가 훌쩍 지난 시간. 딸의 식사가 끝나고 나서야 엄마는 자신이 먹을 밥을 준비하는데요. 그마저도 엄만 늘 혼자입니다. 먹지 못하게 된 후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하는 딸을 위한 엄마의 배려라는데요. 그날 오후 또다시 무장을 하는 여자. 외출을 한다는 신호입니다. 모녀가 함께 찾은 곳은 읍내에 있는 마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른다는데요. 들어서기가 무섭게 시작되는 폭풍 쇼핑. 건강을 잃고 못 먹어서일까 식탐은 더 강해진 민주 씨. 아니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계속 먹는 거니까. 어? 있다고 뜯고 갈래 그래. 아니 있어. 하나만 사자고. 하나를 모두 땄어. 거기 먹고 가. 하나 근데 그냥. 이거 하나만 샀으면 좋고. 이딴 게 집에 가? 집에 있는 과자도 계속 사려는 딸을 겨우 말려 이제 그만 계산을 하나 했는데 호빵 있어요. 때문에 2개는 사고 하나 먹고 하나 있으면 다음에 사게. 진짜 신경질나게 하시네. 이거 그 호빵 떨어지면 엄마가 가서 호빵 사고 가. 이거 호빵 하나 떨어졌다고? 나 돈도 없고 사지 말라고. 하나 무조건 계산만 해야. 그러면 돈도 없으면 아예 애초에 안 사버려야지. 하나도. 호빵은 나 오래 놔두면 편집된 게 하나 있으면 안 편질 안 돼요. 하나 있다고. 하나만 사요 그러면. 얼려놨다가 먹게. 엄마를 졸라 어떻게든 사는 딸. 아니 엄마는 이것저것 함부로 재워도 먹어도 되지만 나는 안 되잖아. 먹지도 못하는 음식에 집착만 커져가는 딸도 걱정이지만 정부 지원의 수급비가 전부인 생활비도 큰 부담입니다. 하나씩 막 주워 담으려게 안장하게. 그래갖고 하도 오래되면 이제 냄새 난다고 안 먹은단 말이오. 그렇게 먹지도 않고 쌓여만 가는 먹을거리에 가슴이 답답한 엄마. 그 뒤는 다 그거 과자 아니에요? 그것도? 가자죠. 이러고 있는데 게 그렇고 그만 살아간 게 버려야 돼 나중에는 결국에. 그러니까 오래돼 다 버려야 돼요 지금.
근데 한심하면 텔레비 보고 잡수라고 또. 어차피 다 못 먹을 과자 몇 가지를 싸들고 친한 이웃집으로 향하는데요. 권사님, 요. 뭐요? 우리 민주가 못 따먹고 남은 게 아까운 게 권사님 텔레비 보면서 잡수라고. 이야기 밥좀 먹고 가. 또 민주가 또 전화 아까 무슨 게. 그래도 조금 기다려라 해. 그 속사정을 훤히 다 알기에 들어와.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인데요. 하나를 먹고 가. 집에서 이러고 저우 같은 것도 먹고 먹어. 냄새 난다고 게. 이런 밥다운 밥은 오랜만입니다. 청장이 맛있네. 잠깐 집을 비우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 엄마.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혹시 딸이 찾지는 않았을까 급하게 방으로 가는데 어디 갔다 오냐? 여기 권사님 네지. 뭐 먹고 왔어? 밥 먹고 고기 뭐 이제 조국 고수 옆으로 주더라 먹으라고. 청장도 먹는 것 같구만. 청국 국에다 그럼 먹고 왔어. 아니 나도 엄마를 괴롭히려는 건 아니오.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데 알았다고. 근데 이제 냄새가 나면 미치겠는 거야. 그래 알았어. 생활이 안 되물어. 아니, 그래 알았어. 씻고 이제 그러는 게. 아이고 나도 지금 징하다 징해 참말로 그냥. 어떡해 냄새는 못 맡는 걸. 아이고 나도 몰라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죽어라 맨날 그러는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 왜 가서 맨날 잊어먹자고. 내가 가서 죽어라 그러는데 맞았니? 이제 탈세 안 하는데 아니 혼자 살아. 아니 그게 어려운 거냐고 어려운 거냐고. 그게 이렇게 어려워? 남들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응? 해가면서 다 즐기고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면서 즐기고 다니고 다니는데 이거 난 뭐냐고 이거요. 아니 젊은 나이에 이게 뭐냐고. 엄마이기에 모든 걸 맞춰주고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받는 내 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요. 어찌 이런 세상을 다 살까? 어떻게 했을까? 어찌 했을까? 하지만 아픈 시간이 길어지며 지쳐가고 있는 엄마. 나도 힘들어 죽어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도 딸 민주 씨를 위해서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어디가 아프길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걸까? 병원 검사를 한번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 목 넘김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삼키세요. 네, 다시 한번. 연하장애 검사로 음식물을 삼켜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건데요. 그동안 목 넘김이 힘들었던 이유가 밝혀질까요? 인두로 넘을 때 구강 뒤쪽에서 이렇게 전이할 때 이동시킬 때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식사를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재활 치료 받는 분들은 이 정도 검사가 나오면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할 정도로 좋아요. 넘어가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좋아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의 문제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긴 시간 그녀를 괴롭혔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질까요? 지금 검사상에는 그렇게 식사를 못하실 만큼 큰 이상이 있어 보이는 소견은 없으세요. 생각보다 염증도 아주 많은 상태는 아니시고 좀 좋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 범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특별한 소견은 없으시네요. 문제가 없는 건 다행이지만 도대체 왜 여자는 이렇게 오래 고통을 호소하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니 더 답답한 상황. 혹시 여자의 과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괜찮고 키 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놓은 게 내가 중마를 두 사람한테 됐단 게 중마 하시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1등으로 잘했어. 무엇이든지 나무라 할 데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집안이 곤란한 게 아빠 엄마가 능력이 없지. 돈도 없고 땅도 적게밖에 안 벌고 이것들을 좀 가르칠 수가 없어. 고등학교를 먹고 실업대 고등학교 가고 하여튼 어디가 있는가 돈 벌어갖고 돈이랑 그런 논 사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했던 민주 씨. 집안 살림을 책임질 만큼 성실하고 착실한 딸이었다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옆으로 옮겨 오셔가지고 깻잎 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깻잎 좀. 깻잎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46인데 29의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뭐야 횟수로 한 17년? 그러니까 뭐 진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맛도 잊어버리고. 17년 동안 지속된 고통.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정말 없는 걸까?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린 전문가와 함께 민주 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오시게 되셨는지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장장애로 네. 내과 진료 받겠어요. 그동안의 아픔을 털어놓는 민주 씨. 단연코 흔치 않아요. 주변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그만큼 흔치 않아요. 이게 너무 건강하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뭐 방법을 못 찾겠어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건강했을 때는 생활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 벌어서 쓰고 뭐 이러고 일어날 힘이 없다 보니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 씨의 모든 삶이 바뀔 만큼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엄마를 뭣도 안 내고 그냥 돈 벌 욕심으로만 신경 쓰고 저기 하고 그래. 그 속엔 아빠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파서 한 7년 만에 돌아가시는 게 근데 그들은 무조건 차차차 병이 더 커졌더라. 혹시 아버지께서는 어떤 걸로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간경화로 돌아가셔서. 간경화로? 술. 술을 너무 날마다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술취하고.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데요. 온전히 이제 자신이 가장으로서 집안의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게감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그 시기에 제가 추측할 수 없는 다양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이 민주 씨를 많이 짓누르진 않았을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건 아닐지 이런 의심이 좀 됩니다. 그때 그 시절 민주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저녁에 우리 아저씨가 와서 술 먹고 나 두드러 패고 술만 채우면 싸움이 난게돼 여튼. 애기들한테는 뭐 돈도 안 주고 세상에 딸이 돈 벌러 간다고 서울 간뒤 돈 3만 원 줘서 보냈으니 내가 할아버지라 방도 안 얻었고 뭐시간도 돈 3만 원 주고 보냈은 게 할아버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스스로 자립해야 했던 민주 씨. 쉬는 날은 밥을 아침밥도 안 먹고 저녁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굶고 그 이튿날 또 일을 나갔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미쳐버렸잖아요.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일남 삼녀 중 장녀로 책임감이 참 강한 딸이었는데요. 무책임한 아빠를 대신해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아버지를 위해 모두 써버린 후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린 민주 씨. 장녀라고 너무 책임감 있게만 그 무거운 짐을 주시니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겠으냐. 미안해요. 이제. 의지할 때라고는 엄마 뭐 부리니까 뭐 투정 부리고 신경질 낼 사람 엄마밖에 없다고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 서로 이제 이해하고 앞으로 네 몸을 네가 네 몸을 건강을 하면 저기 오고 살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진심 아니야. 민주 씨의 희망찬 발걸음에 지역 주민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곰팡이로 가득했던 오래된 벽지를 떼내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깔끔한 벽지로 완벽하게 변신 완료. 민주 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부엌 풍경도 다릅니다. 절구질 대신 요리를 하는 엄마. 설마 식사도 함께 하시려나 봐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엄마랑 같이 이제 먹어봐. 큰맘 먹고 달라지기로 결심한 민주 씨. 용기 내 한술 뜨는데요. 딸의 도전이 엄마는 그저 대견합니다. 그리웠던 엄마의 손맛은 언제 먹어도 최고입니다. 다음에는 정말 맛난 음식으로 진수성찬 해가지고 먹어볼 겁니다. 오늘 당장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 씨에게 머지않아 봄날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